영실은 생후 10개월의 손자 준우를 안고 있었다. 준우는 영실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영실은 손자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봤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준우는 누구를 닮은 걸까? 왜 내 아들은 안 닮은 것 같지? 며칠 후 영실은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영실의 인생이 무너졌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김영실은 65살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났다. 영실에게는 아들 박민철이 전부였다. 민철은 32살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영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자주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영실은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민철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영실이 국그릇을 상에 놓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해라. 민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영실이 물었다. 결혼? 누구랑? 너가 여자친구 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민철이 말했다. 현진이라고. 이현진이요 3달 전에 만났어요. 영실이 다시 물었다. 3달? 그렇게 짧게 만나고 결혼을 해?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민철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현진이가 임신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할게요. 영실은 등 국그릇을 상에 내려놓았다. 임신? 민철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민철이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 조심했어야 했는데. 근데 현진이 좋은 애예요. 엄마도 만나보면 알 거예요. 일주일 후 영실은 며느리가 될 이현진을 처음 만났다. 만남의 장소는 시내의 한 레스토랑이었다. 현진은 28살이었다. 현진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진입니다. 영실이 말했다. 그래 현진이라고 했지? 앉아라. 식사 중에 영실이 물었다. 현진아 부모님은 뭐 하시니? 현진이 짧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영실이 다시 물었다. 어디 사세요? 현진이 말했다. 경기도요. 영실은 며느리 될 사람이 말수가 적다는 걸 알았다. 더 물어보려 했지만 민철이 끼어들었다. 민철이 말했다. 엄마 현진이 원래 좀 조용한 성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치러졌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진행됐다. 현진의 부모는 인사도 짧게 하고 자리에 앉았다. 영실은 며느리에게 금반지를 선물로 건넸다. 영실이 말했다. 현진아 이거 민철이 할머니가 주신 건데 너가 가져라. 현진이 반지를 받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표정도 말투도 담담했다. 며느리와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영실은 며느리의 성격이 무뚝뚝하다고 애써 믿으며 하나뿐인 며느리이니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다. 현진아 곧 출산인데 산후조리원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요즘은 다들 출산 후 조리원으로 간다더라. 그래서 내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현진이 영실의 말을 끊었다. 귀찮다는 듯이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님 산후조리원은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쉬세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났다. 현진이 아들을 낳았다. 박준우였다. 출산 전날 민철이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현진이 내일 출산 예정이에요. 산후조리원은 비용이 너무 비싸대요.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영실이 답했다. 그래 엄마가 가서 봐줄게. 걱정 마라. 출산 다음 날 영실은 민철 부부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구의 30평대 아파트였다. 현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기는 옆에 있는 요람에서 자고 있었다. 영실이 말했다. 현진아 내가 왔다. 몸은 좀 어때? 현진이 누운 채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기는 잘 자고 있어요. 영실이 손자를 처음 안아봤다. 작고 따뜻했다. 영실이 말했다. 준우야 할미가 왔다. 아이고 이쁘네. 그날부터 영실은 며느리 집에서 지냈다. 첫날 저녁 영실은 미역국을 끓였다. 국을 끓여서 현진의 방으로 가져갔다. 영실이 말했다. 현진아 미역국 끓였다.
좀 먹어봐. 현진이 국그릇을 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은 산후조리 도시락 시켜 먹어요. 그게 더 좋대요. 영실이 물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하지? 현진이 말했다. 그냥 어머님이 드세요. 아니면 버리시든지. 영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끓인 미역국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현진은 인터넷으로 산후조리 도시락을 주문했다. 한 끼에 2만 원이 넘는 음식이었다. 밤이 되었다. 준우가 울기 시작했다. 영실이 요람 옆으로 가서 아기를 안았다.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았다. 현진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새벽 3시였다. 준우가 또 울었다. 영실이 다시 일어나서 아기를 돌봤다. 현진의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실은 하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손자를 볼 때마다 힘이 났다. 어느 날 낮 영실이 거실에서 준우를 재우고 있었다. 그때 현진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영실이 귀를 기울였다. 현진이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현진이 말했다. 응, 나 지금 완전 편해. 시어머니가 애기 다 봐주거든. 나는 그냥 쉬기만 하면 돼. 맞아, 완전 꿀 아니야? 산후조리원 돈도 아끼고. 어머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영실은 손에 든 젖병을 꽉 쥐었다. 하지만 준우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영실은 여전히 며느리 집에서 지냈다. 민철은 출근해서 늦게 퇴근했다.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건 전부 영실의 몫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 퇴근 후 집에 왔다. 영실이 말했다. 민철아, 오늘 엄마가 준우 예방접종 데려갔다 왔다. 민철이 말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현진이는요? 영실이 답했다. 현진이는 낮에 외출했어. 친구 만난다고.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현진이도 답답했을 거예요. 좀 나가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죠. 영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100일이 지났다. 영실은 여전히 며느리 집에서 지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준우가 첫 수유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분유를 타고 온도를 확인하고 아기를 안아서 먹였다.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켰다.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았다. 현진은 아침 10시가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다. 영실이 준우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현진이 방에서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차림이었다. 현진이 하품을 하며 말했다. 어머님, 저 아직 졸려요. 좀 더 잘게요. 영실이 말했다. 현진아, 준우 이유식은 먹였다. 점심은 뭐 먹고 싶니? 현진이 답했다. 저 다이어트 도시락 시킬 거예요. 어머님은 알아서 드세요. 현진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낮이 되었다. 영실은 준우를 목욕시켰다. 준우가 물장난을 치며 소리를 냈다. 영실은 조심스럽게 준우의 머리를 감겼다. 목욕을 마치고 나니 오후 2시였다. 영실은 준우를 재웠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잠시 쉬려고 했다. 그때 현진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다. 현진이 말했다. 응, 나 오늘 네일샵 예약했어. 3시에. 지금 나갈 준비 중이야. 잠시 후 현진이 방에서 나왔다.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다. 영실이 물었다. 현진아, 어디 가니? 현진이 가방을 들며 답했다. 네일샵이요. 오래간만에 손톱 좀 하려고요. 영실이 말했다. 아, 그래. 준우는 엄마가 볼게. 현진이 말했다. 네, 애기 잘 부탁드려요. 저녁 전에 올게요. 현진이 나갔다. 영실은 자고 있는 준우를 내려다봤다. 저녁이 되었다. 준우가 울기 시작했다. 영실이 안아서 달랬다. 현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오후 6시가 넘어서 현진이 돌아왔다. 손에는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영실이 물었다. 현진아, 쇼핑도 했니? 현진이 답했다. 네, 옷 좀 샀어요. 산 후에 살이 빠져서 옷이 없더라고요. 영실이 말했다. 그래.
저녁은 먹었어? 친구랑 먹었어요. 어머님은 드셨어요? 아직. 준우 돌보느라 못 먹었다. 아, 그럼 드세요. 전 피곤해서 좀 쉴게요. 현진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밤이 되었다. 영실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준우는 옆에 있는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허리가 아팠다.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벽에도 여러 번 깨서 준우를 안아주고 분유를 먹였다. 그럴 때마다 현진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영실은 계속 며느리 집에서 지냈다. 하루 일과는 똑같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우를 돌보고 낮에도 돌보고 밤에도 돌봤다. 현진은 외출을 자주 했다. 친구를 만나거나 피부과에 가거나 쇼핑을 했다. 어느 날 영실이 준우의 기저귀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영실이 현진에게 말했다. 현진아, 준우 기저귀 떨어졌다. 오늘 사와야 할 것 같은데. 현진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답했다. 어머님이 나가실 때 사다 주세요. 마트 가는 길에 있잖아요. 영실이 말했다. 알았다. 분유도 같이 살게. 그날 오후 영실은 장을 보러 나갔다. 무거운 기저귀 박스와 분유통을 들고 버스를 탔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었다. 허리가 더 아팠다. 집에 도착하니 현진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실이 물었다. 현진아, 또 나가니? 현진이 말했다. 네,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요. 늦게 올 거예요. 영실이 말했다. 준우는? 현진이 답했다. 어머님이 봐주시면 되잖아요. 저도 좀 쉬어야 해요. 애기 낳고 친구도 못 만났어요. 현진이 나갔다. 영실은 너무 속상하고 힘든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해 신세한탄을 했다. 친구는 며느리에게 육아해주는 대신 용돈은 받고 있냐고 물었다. 영실은 한 번도 며느리에게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남들은 다 용돈 받고 육아를 도와준다는데. 기분이 안 좋았지만 내 손자이니 용돈은 바라지 말자는 마음으로 준우를 안아들었다. 새벽 1시였다. 현진이 취한 채 집에 돌아왔다. 영실은 거실에서 준우를 재우고 있었다. 현진이 말했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애기는요? 영실이 답했다. 방금 겨우 재웠다. 현진이 말했다. 아, 그럼 전 씻고 잘게요. 피곤해요. 현진이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며칠 후 민철이 주말에 집에 있었다. 영실이 민철에게 말했다. 민철아, 엄마가 집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다. 올해 집 비웠더니 청소도 해야 하고. 민철이 답했다. 그러세요, 엄마. 오늘은 제가 집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현진이한테는 말했니? 민철이 말했다. 제가 말할게요. 영실은 자기 집에 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잠시 쉬려고 소파에 앉았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파스를 붙였다. 저녁에 다시 민철의 집으로 돌아갔다. 현진이 거실에 있었다. 현진아, 준우는? 현진이 답했다. 민철 오빠가 재우고 있어요. 영실이 방으로 가서 확인했다. 민철이 준우를 안고 재우고 있었다. 민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준우 재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1시간째 안고 있는데 안 자요. 영실이 말했다. 그래, 엄마가 할게. 너 쉬어라. 민철이 준우를 영실에게 넘겼다. 영실이 준우를 안고 토닥이기 시작했다. 10분 만에 준우가 잠들었다. 2개월이 더 지났다. 영실은 한 번도 며느리 집을 떠나지 못했다. 현진은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준우가 울어도 방문을 열지 않았다. 외출은 자주 했다. 어느 날 새벽 준우가 심하게 울었다. 영실이 안아도 진정이 안 됐다.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었다. 영실이 현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영실이 말했다. 현진아, 준우가 열이 있는 것 같아. 일어나봐.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현진이 급하게 문을 열었다. 뭐라고요? 준우가 열이 나요? 현진이 준우에게 다가와서 이마를 만졌다. 현진이 소리쳤다. 어머님, 지금 이마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왜 진작에 안 깨우셨어요? 영실이 말했다. 방금 확인했다. 지금 막 열이 난 것 같은데.
현진이 말했다. 어머님이 낮에 얇게 입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실이 답했다. 아니야, 옷은 충분히 입혔어. 감기는 원래 갑자기 걸리는 거야.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어머님도 따라오세요. 애기 안고 가야죠. 현진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영실은 준우를 안고 준비했다. 택시를 불렀다. 응급실에 도착했다. 감기 초기 증상이라고 했다. 약을 처방받았다. 응급실을 나오면서 현진이 말했다. 어머님, 애기 봐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애기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영실이 답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조심할게. 현진이 말했다. 애기 아픈 게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앞으로는 더 잘 봐주세요.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5시였다. 영실이 준우에게 약을 먹였다. 준우가 다시 잠들었다. 현진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영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허리도 아프고 몸도 지쳤다. 그날 난 영실이 거실에서 준우를 안고 있었다. 준우는 약을 먹고 좀 나아진 것 같았다. 그때 현진의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영실이 귀를 기울였다. 현진이 말했다. 야, 어제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갔었거든. 어머님이 제대로 안 봐주신 것 같아. 영실은 손에 든 물컵을 꽉 쥐었다. 준우가 생후 5개월이 되었다. 영실은 며느리 집에서 산지 5달째였다. 자기 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오전 영실이 준우를 안고 트림을 시키고 있었다. 현진이 방에서 나와서 준우를 봤다. 어머님, 아기 재울 때 트림 안 시키셨어요? 영실이 대답했다. 지금 시키고 있어. 트림은 수유 직후에 바로 시켜야 해요. 늦으면 소화 안 돼요. 현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알고 있다. 지금 하고 있잖니. 어머님 세대 방식이랑 요즘 방식이 달라요. 육아책 좀 읽어보세요. 현진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영실은 준우를 계속 토닥였다. 며칠 후 영실이 준우를 목욕시키고 있었다. 물 온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준우를 씻겼다. 목욕을 마치고 준우를 수건으로 감쌌다. 현진이 욕실 문을 열었다. 어머님, 목욕물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온도계로 재봤어. 38도야. 38도면 너무 뜨거워요. 37도가 적당해요. 현진이 준우를 받아 안았다. 어머님, 아기 피부 빨개졌잖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목욕시킬게요. 알았다. 영실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현진은 목욕을 시키지 않았다. 결국 영실이 다시 시켰다. 일주일 후 영실이 준우를 재우려고 했다. 준우를 눕히고 토닥였다. 준우가 눈을 감았다. 현진이 거실로 나와서 봤다. 어머님, 아기 재울 때 그렇게 토닥이시면 안 돼요. 왜? 금방 잘 잔다. 아기가 토닥임에 의존하면 나중에 혼자 못 자요. 요즘은 스스로 재우는 게 좋대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빨리 자는데.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현진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영실이 준우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다. 준우가 소파 모서리 쪽으로 기어갔다. 영실이 잡으려는 순간 준우의 이마가 모서리에 살짝 부딪혔다. 준우가 울었다. 아이고, 우리 준우. 아팠지? 영실이 급하게 준우를 안았다. 이마에 작은 자국이 생겼다. 빨갛게 된 정도였다. 영실이 준우를 달래고 얼음찜질을 해줬다. 잠시 후 현진이 방에서 나와 준우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준우 이마에 이거 뭐예요? 아, 그게 좀 전에 소파 모서리에 살짝 부딪혀서. 현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아기를 다치게 해요? 어머님이 제대로 안 봐주신 거잖아요. 미안하다.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근데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이게 정말 부딪힌 거 맞아요? 혹시 어머님이 준우 때리신 거 아니에요? 영실이 놀라서 현진을 봤다. 뭐라고? 내가 준우를 때렸다고? 요즘 뉴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이 상처가 이상해요. 현진아, 나는 준우를 때린 적 없다. 정말로 부딪힌 거야. 민철 오빠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현진이 휴대폰을 꺼내 민철에게 전화했다. 영실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오빠 나야.
오늘 준우가 다쳤어. 이마에 상처가 났는데 어머님이 제대로 안 봐주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많이 다쳤어? 아니, 크게는 아닌데. 그래도 아기가 다친 거잖아. 어머님이 더 신경 써주셨어야지. 엄마 좀 바꿔봐. 현진이 영실에게 전화기를 건넸다. 영실이 받았다. 민철아, 엄마야. 엄마, 준우 많이 다쳤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소파 모서리에 살짝 부딪혀서 빨개진 거야. 금방 나을 거야. 엄마, 앞으로 좀 더 조심해 주세요. 현진이가 걱정하잖아요. 알았다. 전화를 끊었다. 현진이 준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영실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잠시 후 영실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현진의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다. 영실이 귀를 기울였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 때문에. 현진의 목소리였다. 응, 맨날 애기 케어하시는데 옛날 방식으로만 하시려고 해. 좀 전에도 애기 다쳤거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맞아. 그래도 공짜로 봐주시니까 뭐. 산후 도우미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이잖아. 현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용돈? 왜 줘? 손주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동생 애기 봐줄 때 용돈 안 받았어. 영실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아, 나 오늘 백화점 가려고. 민철 오빠 보너스 나왔거든. 가방 하나 더 사야겠어. 현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래, 이따 보자. 끊을게. 통화가 끝났다. 영실은 설거지를 마저 했다.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민철이 퇴근해서 집에 왔다. 현진이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했다. 민철이 웃으며 좋다고 했다. 영실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다. 그날 오후에 영실이 산 준우의 기저귀와 분유값은 10만 원이 넘었다. 현진이 산 가방은 300만 원짜리였다. 영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영실이 자기 집에 잠깐 다녀오려고 했다. 현진아, 엄마가 오늘 집에 좀 다녀올게. 청소도 해야 하고. 어머님, 오늘은 안 돼요. 저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애기 누가 봐요? 민철이한테 전화해서 일찍 오라고 할까? 오빠 바쁜데 그러시면 안 되죠. 어머님이 다음에 가세요. 영실은 결국 가지 못했다. 한 달이 또 지났다. 영실은 자기 집에 2달 넘게 가지 못했다. 우편물이 쌓여 있을 것 같았다. 화분도 말랐을 것 같았다. 현진아, 엄마가 내일은 꼭 집에 가야겠다. 어머님, 내일 준우 예방접종 날이에요. 같이 가주셔야죠. 그럼 모레는? 모레는 제가 병원 예약 있어요. 어머님이 애기 봐주셔야 해요. 영실은 또 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영실은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 허리가 너무 아팠다. 6개월째 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침대는 현진의 방에만 있었다. 민철은 회사 기숙사에서 자는 날이 많았다. 영실은 천장을 바라봤다. 준우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현진의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드라마를 보는 소리였다. 영실은 눈을 감았다. 준우가 생후 7개월이 되었다. 어느 주말 민철이 집에 일찍 왔다. 영실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철아, 밥 먹어라.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불고기 했다. 고맙습니다, 엄마. 민철이 식탁에 앉았다. 현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현진이는 안 먹니? 현진이는 아까 먹었대요. 영실과 민철이 밥을 먹었다. 영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철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현진이가 요즘 아기를 너무 안 봐. 엄마가 힘들구나. 민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현진이도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산후 우울증?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산후조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영실이 다시 말했다. 근데 민철아, 현진이가 매일 외출을 해.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그럴 힘은 있는 것 같은데. 엄마, 그게 기분 전환이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그래도 아기는 한 번이라도 안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민철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 현진이가 엄마 육아법이 옛날 방식이라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뭐?
요즘 육아는 예전이랑 많이 달라요. 엄마도 좀 배우시면서 하세요. 영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영실이 준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현진이 거실로 나왔다. 어머님, 분유 온도 확인하셨어요? 응, 확인했어. 손목에 떨어뜨려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 온도계로 재셔야 해요. 손목으로 해도 괜찮던데. 어머님, 요즘은 다들 온도계 써요. 정확해야죠. 현진이 부엌에서 온도계를 가져왔다. 분유병에 넣어서 확인했다. 보세요, 42도예요. 너무 뜨거워요. 적정 온도는 37도예요. 그래? 엄마가 몰랐네.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육아책 좀 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현진이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 후 영실이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 준우가 바깥 공기를 쐬며 기분 좋게 소리를 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진이 거실에 있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준우 데리고 산책했어. 지금 몇 시인데 산책을 가세요? 해가 너무 쨍쨍한데요. 오후 2시쯤? 그 시간에 나가면 애기 피부 타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셨어요? 아, 그건 안 발랐는데. 손수건으로 햇빛 잘 가렸어. 어머님, 아기 피부는 예민해요. 자외선 차단제 필수예요. 현진이 준우를 안아서 얼굴을 확인했다. 다행히 많이 안 탄 것 같네요. 다음부턴 꼭 바르세요. 알았다. 현진이 준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오래간만에 준우를 안는 모습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 집에 왔다. 영실이 민철을 불렀다. 민철아, 엄마 좀 보자. 왜요, 엄마? 두 사람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영실이 말했다. 민철아, 현진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다. 무슨 일 있었어요? 맨날 엄마 육아법이 틀렸다고 해. 그리고 고마운 말은 한 번도 안 해. 민철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현진이가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에요.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민철아, 엄마가 7개월 넘게 애기 봐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 현진이 마음속으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용돈도 한 푼 안 주더라. 엄마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 돈 때문에 손주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며칠 후 영실이 거실에서 준우를 재우고 있었다. 준우가 자꾸 깼다. 영실이 준우를 안고 거실을 걸었다. 현진의 방에서 민철과 현진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어머님이 요즘 아기를 제대로 안 봐주시는 것 같아. 현진의 목소리였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지난주에도 아기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산책 나갔었거든. 내가 말해도 계속 그러셔.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그리고 분유 온도도 맨날 안 맞춰. 너무 뜨겁게 주시거나 너무 차갑게 주시거나. 엄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실수하실 수도 있지. 근데 오빠, 나 진짜 걱정돼. 애기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해?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주의 좀 줄게. 영실은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준우를 더 꽉 안았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이 출근하기 전에 영실을 불렀다. 엄마, 준우 돌볼 때 좀 더 조심해 주세요. 왜? 현진이가 걱정하잖아요. 엄마도 실수가 있으니까.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른 것도 그렇고 분유 온도 안 맞춘 것도 그렇고. 그건 한두 번 실수한 거지.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애기한테는 작은 일도 큰일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민철이 출근했다. 영실은 거실에 남았다. 그날 오후 영실은 준우를 안고 있었다. 준우가 영실의 얼굴을 만졌다. 작은 손이 영실의 뺨을 쓰다듬었다. 영실은 준우를 내려다봤다. 7개월 동안 자식처럼 키운 아이였다. 밤새 업고, 아파서 병원 데려가고, 울 때마다 달래준 아이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마워하지 않았다. 아들도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 영실은 준우의 얼굴을 계속 봤다.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걸 참았다. 이 아이를 못 볼까봐. 아들 가정이 깨질까봐.
준우가 생후 9개월이 되었다. 영실은 며느리 집에서 산지 9달째였다. 자기 집은 석 달째 가보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영실이 준우를 안고 있었다. 준우가 영실을 보고 웃었다. 영실은 준우의 얼굴을 가만히 봤다. 눈, 코, 입 하나하나 살펴봤다. 민철의 어릴 적 사진이 떠올랐다. 민철은 쌍꺼풀이 또렷했다. 피부가 하얗고 코가 오똑했다. 입술은 얇았다. 그러나 준우는 달랐다. 쌍꺼풀이 없고 피부는 좀 어두운 편이었다. 민철과 다르게 코는 낮고 입술은 두툼했다. 영실이 현진을 봤다. 현진도 쌍꺼풀이 있었다. 피부도 하얀 편이었다. 일주일 후 영실이 준우를 데리고 동네 슈퍼에 갔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준우를 봤다. 어머, 손주 데리고 나오셨네요. 네, 산책 좀 하려고요. 애기 참 이쁘게 생겼네요. 누구 닮았어요? 글쎄요. 외할아버지를 닮았나? 엄마 아빠는 안 닮았네.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웃었다. 영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을 보고 나왔다. 며칠 후 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예방접종 날이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준우를 봤다. 손주 몇 개월 됐어요? 9개월이요. 귀엽네요. 아들 닮았어요? 딸 닮았어요? 딸이요. 며느리만 쏙 닮았어요. 아, 며느리 쪽 집안 닮았나 보네요. 손주는 원래 그래요. 친가 닮거나 외가 닮거나. 할머니가 웃었다. 영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실은 계속 생각했다. 준우는 정말 민철을 안 닮았다. 민철의 어릴 적 사진과 너무 달랐다. 그날 밤 영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 준우가 자고 있었다. 민철과 현진은 교제한 지 석 달 만에 결혼했다. 현진이 임신했기 때문이었다. 결혼 6개월 만에 준우가 태어났다. 영실은 계산을 해봤다. 만약 현진이 민철을 만나기 전에 임신했다면?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졌다. 다음 날 영실은 민철의 어릴 적 앨범을 찾았다. 자기 집에 있을 것 같았다. 현진이 외출한 사이 영실은 민철에게 전화했다. 민철아, 내 어릴 적 사진 좀 보고 싶은데. 엄마 집에 있지? 전화 너머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요? 갑자기. 그냥 준우 보다가 내 어릴 적 모습이 궁금해서. 안 해. 엄마 집 거실 서랍에 있을 거예요. 고맙다. 영실은 자기 집에 갔다. 석 달 만이었다. 집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거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앨범이 있었다. 앨범을 펼쳤다. 민철의 돌사진, 100일 사진, 첫돌 사진. 모두 쌍꺼풀이 또렷했다. 피부가 하였다. 코가 오똑했다. 준우와는 완전히 달랐다. 영실은 앨범을 덮었다. 다시 며느리 집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후 영실은 오랜 친구 순자를 만났다. 오래간만에 외출하는 날이었다.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영실아, 요즘 어떻게 지내? 순자가 물었다. 그냥 손주 보면서 지내지 뭐. 손주 귀엽지? 응, 귀엽지. 영실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순자야, 너 친자 확인 검사 아니? 친자 확인?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순자가 대답했다. 요즘은 쉽대. 병원 가면 되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키트 사서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 응.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거 채취해서 보내면 된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텔레비전에서 봐서. 순자가 영실을 빤히 봤다. 영실아, 너 혹시 손주가?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영실이 급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진이 거실에 있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준우는 제가 봤어요. 고맙다. 그날 밤 영실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민철의 어릴 적 얼굴도 떠올랐다. 둘은 달랐다. 속도 위반 결혼. 6개월 만에 출산. 내 아들 민철을 안 닮은 준우.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며칠 후 영실은 인터넷으로 친자 확인 검사 키트를 찾아봤다. 현진이 외출한 사이였다. 주문을 하려다가 멈췄다. 이러면 안 된다. 준우는 민철의 아들이다. 의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손은 계속 마우스를 움직였다. 결국 주문을 했다.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다. 영실이 받았다. 현진이 보지 못하게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날 저녁 영실은 준우를 목욕시켰다. 조심스럽게 준우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다. 작은 봉투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이 출근하고 난 뒤 화장실에 갔다. 민철의 칫솔이 있었다. 면봉으로 칫솔 끝을 문질렀다. 면봉을 봉투에 넣었다. 영실은 두 봉투를 꺼냈다. 하나는 준우의 머리카락, 하나는 민철의 타액. 이걸 정말 보내야 하나? 혹시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아니다. 괜찮을 거다. 준우는 민철의 아들이다. 영실은 봉투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검사 키트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영실은 우편함을 매일 확인했다. 결과가 언제 올지 몰랐다. 2주째 되는 날 현진이 외출했다. 영실이 준우를 재우고 우편함을 확인하러 갔다. 봉투 하나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실은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었다. 서류가 나왔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라고 적혀 있었다. 영실의 눈이 한 줄에 멈췄다. 친자 관계 일치 확률 0%. 결론 친자 관계 불일치. 영실은 서류를 다시 봤다. 다시 읽었다. 불일치. 준우는 민철의 아들이 아니었다. 영실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또 읽었다. 결과는 똑같았다. 영실이 준우를 돌본 시간이 9개월이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아파서 병원 데려가고 밤새 업고 달래고, 허리가 휘도록 키웠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자가 아니었다. 영실은 서류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이었다. 그날 밤 영실은 잠을 자지 못했다. 준우는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영실은 천장을 바라봤다. 민철에게 말해야 하나? 며느리를 먼저 추궁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틀이 지났다. 영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준우를 돌보는 것도 힘들었다. 사흘째 되는 날 현진이 외출 준비를 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준우 부탁드려요. 응. 영실이 짧게 대답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녀올게요. 현진이 나갔다. 영실은 준우를 봤다. 준우가 영실을 보고 웃었다. 준우는 아무것도 몰랐다. 자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영실은 준우를 안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실은 여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현진은 평소처럼 행동했다. 외출하고 친구 만나고 쇼핑하고. 준우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현진이 외출했다. 오래 걸릴 거라고 했다. 영실은 준우를 재웠다. 그리고 현진의 방으로 갔다. 방문을 열었다. 영실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화장품이 가득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옷가지들이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이 있었다. 영실이 서류를 꺼냈다. 준우의 출생신고서, 예방접종 기록, 건강보험증. 서류 밑에 사진첩이 있었다. 영실이 사진첩을 펼쳤다. 현진의 사진들이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행사진. 한 페이지를 넘겼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다. 영실은 사진을 자세히 봤다. 남자는 민철이 아니었다. 더 어려 보였다. 현진이 남자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사진 뒷면을 봤다.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23년 8월. 사랑의 재혁아. 2023년 8월. 영실은 계산을 했다. 그때는 현진이 민철을 만나기 전이었다. 민철과 현진은 그해 10월에 만났다. 영실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거실에서 자고 있는 준우를 떠올렸다. 닮았다. 사진 속 남자와 준우가 닮았다. 영실은 사진첩을 더 넘겼다. 같은 남자와 찍은 사진이 여러 장 나왔다. 해변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영실은 서랍을 더 뒤졌다. 작은 일기장이 나왔다. 일기장을 펼쳤다. 한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민철. 대기업 과장. 강남 아파트 소유. 연봉 8천. 엄마 없고 아빠만 있음. 부모 자산 10억 추정. 영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재혁이한테 연락하지 말 것. 민철 오빠만 생각할 것. 영실의 손이 떨렸다. 계획적이었다. 현진의 결혼은 계획적이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임신 사실 숨길 것. 민철 오빠가 아는 건 나중에. 영실은 일기장을 덮었다. 사진첩도 덮었다. 모든 걸 원래 자리에 넣었다. 서랍을 닫았다. 방에서 나왔다. 거실로 갔다. 준우가 자고 있었다. 영실은 준우를 봤다. 이 아이는 재혁이라는 남자의 아들이었다. 민철의 아들이 아니었다. 영실의 손주가 아니었다. 9개월 동안 키운 아이. 자식처럼 돌본 아이. 그런데 남의 아이였다. 현진은 민철을 이용했다. 임신한 몸으로 민철을 만났고 속도 위반 결혼을 했고 준우를 낳았다. 영실을 공짜 육아도우미로 썼다. 영실은 소파에 앉았다. 손에 힘이 없었다. 1시간 후 현진이 돌아왔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준우는요? 자고 있어. 영실이 대답했다. 오늘 옷 좀 샀어요. 어머님도 보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전 방에 들어갈게요. 현진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영실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준우가 잠에서 깨 울기 시작했다. 영실이 준우를 안았다. 분유를 타서 준우에게 먹였다. 준우가 영실을 보고 웃었다. 이 아이를 사랑했다. 9개월 동안 자식처럼 키웠다. 하지만 이 아이는 손자가 아니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였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민철도 영실도 모두 속았다. 영실은 휴대폰을 꺼내어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철아, 당장 집에 와.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민철이 회사를 일찍 나와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오후 6시 민철이 집에 도착했다. 영실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준우는 옆에서 놀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철이 물었다. 앉아라. 영실의 목소리는 낮았다. 민철이 소파에 앉았다. 현진이는요? 아직 안 들어왔어. 영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거 봐. 민철이 서류를 펼쳤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였다. 민철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읽어봐. 끝까지. 민철이 서류를 읽었다. 눈이 한 줄에 멈췄다. 친자관계 불일치. 민철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영실이 말했다. 준우는 네 아들이 아니야. 엄마, 이 검사는 언제 한 거예요? 2주 전에. 왜 지금 말씀하세요?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근데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 영실이 휴대폰을 꺼냈다. 현진의 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현진과 재혁의 사진. 일기장에 적힌 메모. 민철이 사진과 일기장 내용을 봤다. 얼굴이 하얘졌다. 이 남자가 누구예요? 재혁이라고 적혀 있더라. 2023년 8월에 찍은 사진이야. 너가 현진이 만나기 2개월 전이지. 민철이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봤다. 이 남자가 준우랑 닮았네요. 맞아. 영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열렸다. 현진이 들어왔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오빠? 일찍 왔네? 현진이 민철을 봤다. 현진아, 이리 와서 앉아. 민철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왜? 무슨 일 있어? 현진이 쇼핑백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민철이 친자 확인 결과서를 현진 앞에 던졌다. 이게 뭐야? 현진이 서류를 봤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읽어봐. 민철의 목소리였다. 현진이 서류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오빠, 이건 잘못된 거야. 검사가 잘못됐어. 잘못됐어? 99.9% 불일치래. 어떻게 잘못된 거야? 영실이 휴대폰을 들었다. 그럼 이건 뭐야? 영실이 사진을 보여줬다. 현진과 재혁의 사진. 이 남자는 누구야? 현진이 사진을 봤다. 입을 다물었다. 2023년 8월이라고 적혀 있더라. 네가 민철이 만나기 전이잖아. 영실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건? 영실이 일기장 사진을 보여줬다. 박민철. 대기업 과장. 강남 아파트 소유. 연봉 8천. 이게 뭐야? 너 민철이 조사한 거야? 현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민철이 일어났다. 현진아, 대답해. 준우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야? 침묵이 흘렀다. 현진이 고개를 숙였다. 야, 이현진. 민철이 소리쳤다. 현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뭐? 미안해, 오빠. 준우는 오빠 아들 아니야. 민철이 뒤로 물러났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재혁이 애야. 사진 속 남자. 그 사람이 준우 친아빠야. 현진이 말했다. 영실이 소리쳤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 민철이 속인 거야? 어쩔 수 없었어요. 현진이 소리를 높였다. 재혁이는 백수였어. 돈도 없고 직장도 없었어. 임신 사실 말했더니 도망갔어. 그래서 내 아들한테 와서 거짓말을 한 거야? 영실이 다가섰다. 돈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철이를 이용한 거야? 이용이라니요? 저도 살아야죠. 현진이 일어섰다. 애기 베고 혼자 어떻게 키워요? 재혁이는 연락도 안 받았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처음부터 임신한 몸이라고 말했어야지. 그럼 오빠가 저랑 결혼했을 것 같아요? 현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남의 애 임신한 여자랑 누가 결혼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나는 뭐야? 이용당한 거야? 오빠도 원하는 거 얻었잖아요. 현진이 대답했다. 젊고 예쁜 아내, 아들. 다 얻었잖아요. 오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뭐? 민철이 일어났다. 우리 거래한 거예요. 오빠는 가정을 얻었고 저는 안정을 얻었어요. 영실이 현진에게 다가갔다. 9개월이야. 내가 준우를 9개월 키웠어. 밤새 업고 아파서 병원 데려가고 내 허리가 휘도록 애를 봤단 말이야. 그건 어머님이 원해서 하신 거잖아요. 현진이 뒤로 물러섰다. 내가 원해서? 영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님이 손주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제가 부탁했어요. 너는 나를 공짜 육아도우미로 쓴 거잖아. 네가 놀러 다니는 동안 내가 애기 똥기저귀 갈았어. 어머님은 그래도 손주 봤잖아요. 현진이 소리쳤다. 저는 뭐 받았어요? 용돈 한 푼도 안 주시면서. 영실이 손을 들어 현진을 가리켰다. 용돈? 네가 명품 가방 사는 돈이면 1년치 기저귀를 살 수 있어. 네가 피부과 다니고 네일샵 다니는 동안 나는 준우를 키웠어. 그게 제 돈인데요. 제가 어디 쓰든 상관없잖아요. 민철이 돈이지. 내 돈이 어딨어. 민철이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그만해요, 둘 다. 민철이 현진을 봤다. 이현진, 이혼하자. 현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혼해. 이 결혼은 사기야.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거잖아. 오빠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끝났어. 준우도 데려가.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내가 키워? 오빠. 당장 짐 싸. 민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진이 영실을 봤다. 어머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오빠한테. 영실이 고개를 돌렸다. 나가. 내 눈 앞에서 당장 꺼져. 현진이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쌌다. 30분 후 캐리어를 들고 나왔다. 준우를 안고 있었다. 민철이 말했다.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이혼 소송 준비해. 양육비는 받을 거예요. 현진이 대답했다. 양육비?
내 아들도 아닌데? 결혼 기간 동안 오빠 아들로 키웠잖아요. 법적으로 양육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 분할도? 당연하죠. 결혼했으니까. 현진이 문 쪽으로 갔다. 어머님. 현진이 영씨를 봤다. 9개월 동안 고생하신 거 그건 인정해요. 근데 어머님도 손주 보셨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영실이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현진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애기 잘 보시진 않아요. 아시죠? 우리 준호 아프면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문이 열렸다. 현진이 나갔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민철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영실이 옆에 앉았다. 민철아. 엄마.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현진이 편만 들고.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9개월 동안 준우 키우셨는데 밤새 못 주무시고 허리 아프신데도 나는 현진이 말만 믿고 엄마를 나무랐어요. 민철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영실이 아들을 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현진이가 엄마 육아법 틀렸다고 할 때도 엄마 편 안 들고. 미안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영실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우리 민철이. 엄마 아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민철이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밤이 깊었다. 민철은 방으로 들어갔다. 영실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준우가 놀던 장난감이 바닥에 있었다. 준우가 쓰던 젖병이 탁자 위에 있었다. 영실은 젖병을 집어들었다. 9개월 동안 매일 잡았던 젖병이었다. 이제 더 이상 잡을 일이 없었다. 영실은 젖병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었다. 민철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다.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민철아 왔니? 들어와. 네 엄마. 민철이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영실이 차를 끓여왔다. 고맙습니다. 민철이 차를 받았다. 그 약은 뭐니? 영실이 물었다.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무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요. 민철이 대답했다. 엄마 저 요즘 잠을 못 자요. 약 먹고 있어요. 그래? 많이 힘들구나. 회사도 휴직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민철이 차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9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엄마 말 한 번 안 들어줬어요. 현진이 편만 들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철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준우 목욕시킬 때도 재울 때도 다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현진이 말만 믿고 엄마를 나무랐어요. 민철아. 엄마가 기저귀 분유 사러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실 때도 허리 아프다고 하실 때도 나는 모른 척했어요. 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해요. 불효자예요 저는. 영실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너는 잘못이 없어. 다 그 며느리가 나쁜 거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우리 잘 살면 되는 거야. 네 엄마. 민철이 어머니를 안았다. 영실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 영실과 민철이 법원에 갔다. 현진도 와 있었다. 변호사와 함께였다. 재판이 시작됐다. 민철 측 변호사가 말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 결혼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이 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습니다. 현진 측 변호사가 대답했다. 피고는 원고와 진심으로 결혼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은 인정하나 결혼 생활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졌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가 증거로 제출됐다. 현진의 수첩 사진도 제출됐다. 현진 측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결혼 기간 동안 원고의 자녀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민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친자 관계가 없으므로 양육비 의무가 없습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재판이 끝나고 다음 재판 날짜가 잡혔다. 2달이 지났다. 재판이 여러 번 있었고 결국 판결이 났다. 이혼 성립. 사기 결혼 인정. 민철은 준우에 대한 양육 의무 없음. 하지만 현진은 결혼 기간 동안의 재산 분할 일부 인정받음. 영실과 민철이 법원을 나왔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민철이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네. 2사람이 걸었다. 날씨는 추웠다. 집으로 돌아온 영실은 방 청소를 했다. 구석에 박스가 하나 있었다. 민철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준우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박스를 열었다. 준우의 옷과 장난감, 젖병 기저귀. 영실이 하나하나 꺼냈다. 작은 옷을 손에 들었다. 이 옷을 준우에게 입혔던 날이 기억났다. 장난감을 들었다. 준우가 이 장난감을 흔들며 웃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영실은 물건들을 다시 박스에 넣었다. 박스를 닫았다. 창고로 가져갔다. 방으로 돌아와서 서랍을 열었다. 준우의 100일 사진이 있었다. 영실이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준우는 웃고 있었다. 영실은 사진을 오래 봤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다. 밤이 되었다. 영실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10개월이었지. 영실이 중얼거렸다. 준우를 10개월 키웠어. 첫 미역국, 첫 목욕, 첫 이유식. 다 내가 했지. 준우가 처음 웃을 때, 처음 뒤집기 할 때 다 내가 옆에 있었는데. 눈물이 흘렀다. 내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준우에 대한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단 말이야. 영실이 눈을 감았다. 그래도 내 손주가 아니잖아. 며느리의 거짓말로 태어난 다른 사람의 아이. 분노가 치밀었다. 10개월을 뺏겼어. 내 시간과 건강을. 내 사랑을. 그 악독한 계집이 다 빼앗아 갔어. 영실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이제 잊어야지. 준우도 그 며느리도. 다 잊어야 해.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6개월이 지났다. 봄이었다. 영실은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 갔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다. 현진이었다. 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다. 영실이 멈춰섰다. 현진도 영실을 봤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준우는 더 컸다. 영실을 알아보지 못했다. 현진이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다. 남자가 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영실은 그들의 뒷모습을 봤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잘 살아라 준우야. 영실이 중얼거렸다. 할미는 이제 너를 놓아줄게. 창문 밖을 봤다. 봄꽃이 피어 있었다. 3달 후 영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였다. 오래간만에 친구들과 함께였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첩을 열었다. 준우의 사진이 여전히 있었다. 영실은 사진을 오래 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10개월이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한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며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영실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